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오전 1시 15분입니다. 며칠 전에 악플러 분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죠? 오늘 좀 여러 가지 또 커뮤니티를 좀 적어놨는데 거기에 또 어떤 댓글 달렸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뭐 10포까지는 아니고요. 의뢰 그렇습니다. 네, 뭐 인신공격 하는 분들은 차단을 했고, 그리고 그냥 뭐 합리적으로, 왜냐면 뭐라고 할까? 제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자기가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못 사셨나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악플이 좀 달리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더 오르고 더 떨어지고를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금도 그렇고 지금 저희 단톡방 분위기도 조금 재밌어졌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더 가더라도 사야 될 때 사고 더 가더라도 내비서 안 사야 될 때 안 사야 된다. 그리고 항상 매매는 그 기회비용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투자는 좋은 물건이 저렴할 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작년 말이었나요? 올 연초였나 제가 뭐 테슬라 같은 경우 $100 왔을 때 담아봐도 좋다. 메타 같은 건 많이 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제였죠? 작년 말 연초에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좋다. 이번에 LG전자 매출 더 잘 나왔죠? LG전자 실제 반등도 더 컸고 뭐 그런 이야기들 드리면서 그때 추천을 다 드렸단 말입니다. 그때 드리고 나서 지금 이제 3월 하순부터 제가 계속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꺾일지 몰라요. 그거를 맞춰달라고 맞추기를 바라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과 우리가 이제 우리 많이 얘기가 나왔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뉴스를 마지막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초반에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퍼져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또 그냥 뭐라고 할까? 또 그냥 뭐 전문성 없고 그냥 막 뜬구름 이상한 소리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그런 상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고,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이런 차트를 보고 뭐 어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추세가 꺼지고 막 작동해서하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 뭐 올라가고 여기서 뭐 여기 뭐 저항대 신고점 갱신이니까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쌤은 그 단계를 다 지나갔죠. 그죠? 그래서 한쌤의 영상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는 게 좋은가 그런 부분과, 그리고 제가 예상될 때, 그러니까 저 이거 미쳤다, 이거 빠진다, 1200원 얼마까지는 무조건 빠질 거다, 1200원대까지는 빠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반등 포인트가 1280 그리고 1320 두 군데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나서는 13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모르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뜬구름 잔소리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재미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고, 또 좋은 시기, 또 좋은 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정이 오고 나서는 또 제가 또 사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다. 그리고 뭐 실매매 하는 거 왜 안 보여주냐 하는데, 그 실매매를 하는 게 병신이지 지금 같은 시장에. 안 그래요? 제가 할 때는 또 보여드리잖아요. 수익금 난 거 보여주고 출금한 것도 보여드리고 했었잖아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지, 뭐 몇백 몇천 뭐 이렇게 갔다 갔다 하면서 했었고, 그죠? 실제로는 제가 2019년 20년 때 제일 많이 벌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시장에서 뭐 대출 조금 꼈지만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이랬던 이야기도 드렸고 인정했었잖아요. 그죠? 차 이제는 고물이 됐지만 고물 아니더라도 저한테 소중한 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해서 또 열심히 또 기반을 닦아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좀 더 주식 쪽으로 좀 전문적인 컨텐츠를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씩 기다려주세요. 조금씩 반달하고 있거든요. 한동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바쁘다기보다는 정신없는 일이 있어서 이제는 좀 정체됐었는데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어쨌든 뭐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고, 환율입니다. 환율 일단은 볼멘 상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항을 좀 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횡보하겠죠. 그죠? 횡보를 하다가 방향성을 결정할 건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되게 애매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음운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아 위로 가는 성격이 좀 전반적으로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A, B, C파를 만들어 줄 텐데 그 만들기 전에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수렴을 하고 패턴을 만들고 한 번 더 들어줬다가 뭐 다시 이렇게 빠진다거나 뭐 그 뒤로는 알 수가 없겠지. 그렇게 될 텐데 그래도 지금은 제가 달러 시황을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제가 환율은 한쌤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빠지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왜 사냐 미쳤냐 1300원대 1200원대 무조건 간다 미쳤냐 사지 마라 난리를 치다가 그죠? 1420원이었네요. 제 기억에 142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올라갈 때 그렇게 말씀드렸고 빠지고 이때 달러가 환율이 오를 거다. 그래서 주식이 빠질 거다. 실제 이거는 주식이 많이 빠졌었거든. 한순간에 훌출렁했었거든요.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 가지고는 뭔가 시황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환율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파동이 이제 긴축과 그거 뭐죠? 진축하는 그 상황 속에서 환율이 요동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편하게 정말 편하게 시황했던 시기예요, 여기가. 그냥 다 맞았잖아요, 그냥. 그죠? 근데 지금은 되게 종목 장세, 단타 장세 이런 형성이 되게 되면서 제가 유튜브 버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잘못 마트를 쳤을 때 그게 제가 뒷 관리가 힘들어 버리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편하게 말씀 못 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왜 사냐 바보냐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테슬라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200달러쯤에서 팔아라 그랬거든. 근데 더 갔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테슬라는 한 150달러 정도가 오게 되면 그때 한번 잡아보든지 하세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만약 이탈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탈되면 이제 꿀이죠, 꿀. 이건 테슬라는 이탈되면 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잡아보시면 좋고요. 이탈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지금 조정세로 넘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평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에서는 방향성을 크게 쉽게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스토캐스틱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이평도 꼬여있고 그래서 여기는 되게 빡센 자리예요. 빡세면서도 쉬운 자리죠. 어떻게?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아라. 이런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몰라. 나는 150 아래로 빠지면 150부터 한번 담아 볼 거야. 160 아래에서. 그게 다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불리한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꾸 이 한 종목을 가지고 이걸 맞춰주세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100% 다칩니다. 아시겠죠? 항상 유리할 때 담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담으면 이게 이탈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좀 빠지고 테슬라니까 배당받고 버티지 뭐. 그럼 나중에 경기 침체 끝나면 다 올라갈 거야. 근데 여기서 사면 좀 아프단 말입니다. 반토막 이해하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살 때도 풀면서 하지 마시고 분할매수 툭툭툭툭. 저는 이 저점 이탈될 가능성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를 하기 좀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 자, 오일은 제가 여기서 쭉쭉 오른다 하더만 제가 별로 안 오를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살짝 튀었다가 아마 조정이 살짝 나와서 이 정도는 볼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사이에서 우리 한국 시장이 살짝 펌핑 되는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살짝 갖고 여러분들 풀면서 하지 마십시오. 매매는 매매답게 손절도 칼같이 이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종목들을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롱런 할게요. 네. 자, 여기 문제죠. 제가 이런 것들 나오면 제가 업보를 짊어진다니까요. 여기서 사라 그랬는데 여기서 못 팔아버리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내가 3달러 가면 다 팔기라 그랬잖아. 3달러 딱 찍고 빠져버리지. 저도 지금 물렸어요, 이거. 제가 한 200 얼마 정도 샀는데 지금 100만원 정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좀 저도 손해난 건 손해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이거 혹시 물리신 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빠질 가능성도 언급을 드렸으니 조금 여기서 반등도 나왔으니 제가 좀 어깨 질문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버티십시오. 이 가격 가스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 오르는데 그게 언제일지 몰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실제로 나스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382 저항을 넘어섰네요. 그죠? 382 저항을 넘어서게 되면서 618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빠지고 MS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 자리가 또 강한 저항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스토캐스팅 점점점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살아있는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하게 숏을 치고 싶다. 비싸긴 하지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이슈를 받으면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우리 항상 매매를 하셔야 돼요.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챗GPT 뭐 좋아요. 아주 뭐 써보니까 저 좋고, 뭐 오늘 제가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냥 오늘 제가 어떤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하여튼 좀 이제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챗GPT를 이용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괜찮네요. 그죠? 자, 아무튼 뭐 그건 별개고,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상태고, 여기 지금 음봉이 하나 떨어졌지만 일단 살아있는 상태고, 추세적인 측면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뭐 크게 뭐 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작은 추세 하나 깨졌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빠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해서 보셔야 될 선이 이 20선입니다. 20선, 날봉상 20선을 좀 긴장해서 보시고, 얘가 이제 돌아서 이제 5일평 한번 때렸죠. 그죠? 다시 한번 5일평 때리면서 꺾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지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상승하기가 이제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기가. 그래서 그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어제에 대한 조정치를 다 반등을 했어요. 그죠? 왜냐면 MS가 이제 또 잘 나왔나 보지. 튀게 되면서 애플이나 뭐 이런 애들은 뭐 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소비자 지수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던 걸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대로 매집 중입니다. 숏을. 그래서 지금 평단보다 짝 위에 있습니다. 약간 손실 중이에요.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추세가 이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이죠.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좀 주고,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빠질 거다 그랬잖아. 빠지더라도. 기억나시죠? 한 방에 안 무너진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좀 생각하고 계시고, 만약 요 그림이 나오면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4월 13일 근처 정도까지를 때도 반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 반등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 이걸 사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죠? 짧게 치든지 뭐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고, 4월 13일쯤 4월 13일, 그러니까 벚꽃이 지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벚꽃이 다 졌죠? 생각보다 너무 빨리 피었어요. 제가 벚꽃 피는 시기 잘 맞추는 편인데 올해는 많이 더웠나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4월 13일 정도 해가지고 14일부터 조정이 좀 나오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졌다가 뭐 그렇게 뭐 찌지고 하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 경기 침체와 동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호재를 받으면서 한 번 더 반등을 주고 빠졌을 때 이게 하락 패턴이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락 패턴 하려고 해도 바로 쭉 빠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 예방접종 맞았다, 제가 옛날에 썼었죠. 2년 전에 여기도 예방접종 한 번 더 맞으면 예방접종 2번 맞고 나서는 이 큰 것은 피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그냥 빠져버리면 이 추세에서 반등 줄 때는 여러분들 다 털어내십시오. 이렇게 이만큼 빠져버리면. 이렇게 빠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싸지면 또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네. 나스닥이 막 MS랑 되게 밀접해요. 네. 메타도 이번에 좋죠, 그죠? 메타도 내가 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가 $100 아래에서 메타를 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200에서 팔라고 하는 게 뭐가 그래 잘못된 거냐는 거지. 나는 만큼 먹었으면 됐잖아요. 내가 이때 다 팔으라 그랬어. 이때 원래는 이것도 몰라. 이것도 다 팔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 팔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뭐 팔고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딴 것도 머리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다 항상 이 상승을 다 먹으려고 해서 이 고점을 맞추려고 달려들면 다쳐요. 그래서 내가 주제껏 적당히 먹고 적당히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렇게 보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에코프로 회사를 따라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쪽에서 코스피인가? 에코프로가? 어쨌든 반도체에 힘을 입어서 쭉쭉쭉 상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반등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녀석이 우리가 그죠 900포인트까지 일단 열려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최근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904포인트 정도 되겠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안 살 거예요. 더 가도 안 살 거고, 그리고, 이런 종목, 개별 종목들은 별개입니다만, 코스닥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비싸 보인다. 하지만 좀 싼 애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모아가시면 또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상승했다면, 저희가 이제 요거 다음 거죠. 저희가 이제 뭐였지? 좀 약하지만, 제가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뒤따라가는 걸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한국항공우주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 반등했습니다. 자, 요때 한국항공우주를 추천을 드렸거든요. 한국항공우주 보여드릴까요? 인증해야 되나? 자, 45,000 이하에서 단기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35,000 아래에서, 그죠? 그리고 제가 요건 영상에서 찍었는데요. 42,000 딱 요 자리, 42,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 그래서 어스럽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굳이 그거 100% 어떻게 먹어요? 저도 사람인데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렇고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애들은 이제 힘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나중에 이런 애들 거의 바닥 다시 나오면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볼게요. 자, 반도체 관련주도 힘을 주고 있네요. 확실히, 그죠? 대한항공도 조금 그 기름이 올라서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피, 삼성전자 봐야죠. 이번에 삼성전자도 추천드렸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삼성전자. 자, 언제요? 여기 날짜가 나올까요? 여기 어디 갔냐? 까먹은 놓쳤네. 삼성전자 3월 23일 옆에 보이죠? 여기 옆에 3월 23일 3월 23일 언제야? 요때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거 뭐 삼성전자도 거의 15% 7% 이 큰 대형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잡주들 뭐 에코프로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 부러워요. 사실은 그런 거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먹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그걸 찾아낼 여력이 없다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이런 종목 반도체가 뭐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종목 어떤가요? 이런 종목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관심을 넣어줘야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저희 단톡방 있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컨텐츠에도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죠? 이게 타이밍이 딱 생긴다고. 이게 여기서 삼성전자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하면 몰라요. 근데 여기 딱 들어오면 요때는 삼성전자 오르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요때 요 양봉 딱 생겼을 때 실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23일 요때거든. 23일 요거 딱 요때 이해되세요? 그쵸? 괜찮잖아요. 이거 이 정도만 먹어도 이런 것들 찾아서 먹으면 된다고. 노려가지고 작지만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또 삼성전자 더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왜 올랐냐라고 하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대장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7만원 정도, 68,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7만원에서 68,000원 사이 보면은 이제 물량을 좀 많이 덜어내시면 되고, 뭐 관리 정도 살짝 덜어내서 내가 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관리는 지금도 해두시면 안전할 거예요. 네. 또 뭐 이렇게 뭐가 있을까? 네. 키움증권도 양봉을 돌리고 있네. 그죠? 셀트리온도 제가 추천을 여기서 들었었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셀트리온도 여러분들 그냥 이제는 제가 12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 근데 12만원은 반등을 하고 빠질지 그냥 빠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11만원 오면 꿀 자리고 꿀. 그러니까 12만원 1할 리터를 밑으로 빠져주면 진짜 정말 꿀이에요. 이건 셀트리온 그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제가 셀트리온 회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셀트리온 회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제가 좋아해도 여기서 팔아버리잖아. 여기서 팔고 이거 안 먹잖아요. 이거 결국은 돌아와 버리잖아. 제가 당시 요 정도 평단이었잖아요. 그죠? 이거 여기서 팔아버리잖아. 얼마 안 되지만, 그죠? 이것도 10%는 되네. 그죠? 그래서 회사를 좋고 나쁘고 비전 있는 좋고 나쁘고보다 내 그 원하는 시기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텐센트도 여기서 반등 제약이 드렸고 반등하죠, 그죠? 텐센트 여기서 좋다. 텐센트 좋다고 여기서 맨날 노래 불렀는데 싸다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 증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증시가 또 오르고 중국 증시도 다시 빠지고 돌고 있어요, 돈이. 중국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 갔다가 다시 뭐 한국 왔다가 아시아 돌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그죠? 그래서 이 증시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보통은 돈이 쪼그라들 때, 물이 줄어들 때, 소형들 치듯이 물이 이렇게 쭉 빠지면 물이 줄어들 때 소형들 튀잖아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지. 데이터적으로. 그래서 지금 좀 불안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본들이 중국 자본을 움직이는 게 아닌가 지금 걱정도 되고 그래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보겠습니다. 자, 참, 금 얘기해야 돼, 금. 자, 골드입니다. 골드 시장도 제가 있었었죠. 여기, 저희, 있잖아. 증거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렇죠? 제가 요거를, 저희 이제, 그, 후원해주시는 되게 이제 공방에 계시는 이제 유익한 분이죠. 그래서, 이건 에코프로 차트고, 어디 갔냐? 못 찾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찾는 게 일이란 말이야. 찾는 게. 이게 다 인증, 그 실시간으로 하고 내가 잊어버리니까. 그죠? 에이. 그분이 올려줬었을 때 여기서 제가 요 정도에서 차트를 이 정도까지 바라보고 쇼각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물하는 거니까. 그래서 빅쇼트가 나왔고 1800 빠졌다. 이제 반등할 때 나 모른다.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쯤 와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쯤 왔을 때 금은 신고점 갱신하겠네. 그래서 2020에서 2040 정도까지 일단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여기 왔잖아요. 진짜라니까. 신기하죠, 그죠? 근데 나는 이거 안 해요, 저는 좀 독특한 인간이라서 저는 내가 했는 말이 맞고 그 학자적인 지질이 있어서 맞고 틀리고 이게 더 좋아요. 나중에 계속 그걸로 부업 삼아서 저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익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승부도 보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라고 했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이때도 계속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아실 겁니다. 작년에 잘 모르겠으면 귀금속이나 사세요. 맨날 노래 불렀어요. 그죠? 나오나 이게? 이게 잘 모르겠으면 은이나 사리라 한 지가 언제더라. 은전바로 글이 읽었거든. 잘 모르겠으면 은이나 사라. 이게 지금 이게 2022년란 말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죠. 제가 금보다 은을 더 추천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 초에 들어서는 잘 모르겠으면은 30년 국채나 N 하나 사라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쵸. 여기서 사라고 했잖아. 얼마나 오른 거야 금값이. 그죠. 여기서 사라 그랬고. 근데 여기서 더 갈까봐 산다?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더 갈까봐 산다.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차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이제 역대급 신고점이죠. 역대급 신고점을 갱신을 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제 피보나치를 보게 되면 이제 확장형에 대한 스타일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찍어보면 여기서 2129에서 2197 정말 연장이 된 2249 러프하게 2100 정도 100에서 200 사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5파라고 간정 씌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금이 이때까지 싼 적이 없었지. 이때 쌌었지, 그죠? 요거는 금이 쌌다기보다는 금본위제 과거죠. 그런 쪽으로 되면서 여기 요때구나. 금본위제가 처결되면서 엄청 쭉 올라가는 부분인데 요거는 하롱 고구만 98년 IMF 쪽이나 그래. 그리고 금이 엄청나게 올랐단 말입니다. 이 금이 올랐는 게 무슨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돈을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그만큼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여기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금이 많이 올랐어요. 금이 별로 안 올랐다고 하시지만 금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금은 일단은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인다. 높아 보이고 작은 피보나치 비율로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일단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여기를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이 정도 되죠.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그 정도에서 구국적으로 2200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만 이 뒤로 금이 힘을 그렇게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잖아, 저는 2024년부터는 끝까지 조금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유는 경기가 좋아질 테니까. 그때는 24년부터 이제 바닥을 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제 주식 쪽으로 돈이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오히려 실버죠. 실버는 우리 산업광물이잖아요. 산업광물이면서도 그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해야지 또 CL님께 또 추천을 받았던 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올랐습니다. 그죠. 퍼센트는 비슷하네요. 그죠. 그래서 옛날 20알에서 그럼 은 주어라 노래 불러다 했거든. 그래서 25까지 왔네요. 제가 요거를 롱을 먹고 요거를 롱을 먹었는데 요거는 이제 롱으로 먹어. 요것도 그러니까 선물이죠. 실버 선물로 이렇게 먹었고 요거 선물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요거는 여기서 다시 못 잡아가지고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이 나중에 또 힘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트 어때요? 그죠? 얘도 만약 올라가 버리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지. 그지? 이제 옛날에 그려드렸던 그 차트 모습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뚫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 40까지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은이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은 뭐 지금 사셔도 괜찮아요. 좀 비싸겠지만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가냐, 은을, 증시를 따라가냐,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이 모습이 금 같기도 하고, 증시 같기도 하고, 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증시 쪽을 따라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아니면 진짜 매매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코인판이 워낙에 양아치 짓을 많이 하니까, 곤도영이처럼. 그런 일들이 만약에 한두 개라도 더 터져버리면, 이 비트코인 시장이 한번 확 흔들려버려서 무너져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존버해라는 말을 못한다고. 매매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슈팅 나는 거지. 우리 최근에도 냈어요, 시황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단타 시황을 다 냈어요. 억울하시면 스터디방 오세요. 스터디방 얼마 지나면 아마 금액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질 때 되면 제가 시장 상태에 따라서 항상 가격을 결정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올릴걸. 그래서 셀트리온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경남제약도 뭐 나오고. 어디 갔냐? 최근에 이제 제가 뭐랄까 엑스인피니티 이거 공개해버렸다. 안 알죠? 알아서 해. 에이브라는 종목을 제가 어디 갔냐? 자, 에이브라는 종목 추천드려서 여기서 정찰 박아보고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에이브가 슈팅이 나왔었어요. 그렇게 해요, 단타를. 뭐 도찌 같은 경우 30% 올랐고, 뭐 솔라 같은 경우는 하늘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지? 그런 애들도 나온다고 들어서 뭐 운 좋은 거지 뭐. 그래서 그런 것들 침착하지 마시고 어쨌든 변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을 지금 일단 상황에서는 작은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잠잠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지금 순환 펌핑도 지금 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 하나 남았거든. 요거 요 녀석이 남았는데 여기 지금 깨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1차적으로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바로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흐름이 살짝 지지받는다고 쳐도 한번 꺾일 거거든요. 이렇게 꺾인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이제 들어 올리면 수렴이 이제 수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수렴이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수렴에 대해서 살짝 들어 올렸다가 꺾이든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서 양봉을 나오든 여기에서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빠질 때든 오를 때든 간에 알트코인을 빨아먹고 비트가 움직이면 올라가도 이거는 이제 시장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빠질 때도 알티코인 동반 하락하면 그것도 시장이 한동안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을 높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알트코인 동반 상승해야 돼요. 팡 터지면서. 그리고 빠지더라도 알트코인이 빡 오르면서 빠지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온톨로지가 한번 슈팅이 나왔죠, 그죠? 온톨로지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온톨로지도 저희 매매했습니다. 온톨로지. 네, 보여드릴까요? 자꾸 인증하라 그러니까 인증하지 뭐. 온톨로지 단타 가능하다. 비중은 제가 높게 잡지 않아요. 계속 낮게 해요. 에이다 550원 다 팔았는데 545까지 갔습니다. 이거. 그래서 잡았어요. 언제요? 3월 31일. 그잖아. 온톨로지 3월 31일 이때라고. 요때 얼마 갔는데? 웬만하면 됐잖아요. 50%인데. 몰라. 여기 팔든 그게 뭐가 중요해. 안 그래? 적당히 먹고 도망가면 또 찾아서 또 먹으면 되지. 이것도 먹고 저것도 에이브도 먹고 솔라도 먹고 그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단돈 100만원 가지고만 해도 몇백만원 될 거고 500만원 되는 거 일도 아닐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라고 하시면 이게 이제 그 법적인 문제에서 살짝 걸리는 게 좀 있어서 나중에 혹시나도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정식으로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려고요.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정보를 다 말하고 그냥 뭐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 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솔직하게 살면 안 되는 게 힘든겨. 지지랑만 하죠 결국은. 그래서 아무튼 요 그림에서 알트코인 움직임을 굉장히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녀석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드디어 뭔가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하기보다는 이오스가 이 알트코인 순환매의 끝을 장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오스가. 그래서 항상 이 녀석이 움직이면 문제가 좀 끝물이 되거든. 왜냐면 이오스가 전순속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상방도 3만 정도 달러까지 열려있고 3만 달러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할래요 말래요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짧게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손절을 잡을 만한 그런 구간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잠시 쉬셨다가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저는 하방이 조금은 우세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뭐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든 그죠? 하방이 조금은 우세해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툭 이렇게 나오는 모습 하나 둘 셋 네 번째 돌파하는 모습이 등장한다면 요 끝에 양봉에서는 손절 짧게 주고 배팅해서 한 3만 달러 29,600에 3만 달러 정도까지는 노려봐도 좋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겠지 그지? 땅땅땅 오케이? 이 패턴 많이 보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같이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거잖아. 그죠? 이게 비율 조금 하면은 이제 스터디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획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때 알트코인이 펌핑이 나오면 아직까지 시장 한 번 더 돌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녀석 중에서 하나가 이오스가 대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빠지게 되면 빠졌을 때도 만약에 이오스가 그 비트를 빨아먹고 올라가면 이오스가 많이 대박 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지금은 좀 더 커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 정도도 체크해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옵스는 25년 스타트니까 하는 말이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이콘 네, 저희 이것도 아이콘도 얘기했습니다. 아이콘 그죠? 아이콘은 저희 회원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아이콘 찾았는데 제가 590원 정도에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죠. 결국은 지금 다시 빠졌어요. 그 가격에서는 490원 죄송합니다. 밀크는 뭐 제가 몰랐던 것 중에 대박난 종목인데 저희는 뭐 이쯤에서 다 팔아버려가지고 가슴 아프게 됐고요. 빵을 치고 후회하나? 그 정도는 아니고 어떤 밀크 아크 이런 애들 보면 자 슈팅 나고 돌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중에 아프다니까 이거 맞으면.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이런 걸 여러분 포모가 와가지고 사버린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이게 올지 안 올지 몰라.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잡고 기다리는 거랍니다. 항상. 이게 유리하다고. 또지?
갔잖아요. 돌아왔잖아요. 도로 지자리 왔잖아요. 도로 지자리 도지코인. 도지코인은 이름이 도로 지자리죠. 그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잡았는데 안 그래요? 리플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죠. 이거 언제 부러질지 몰라. 솔라도 지금 빠지고 있죠. 솔라가 700원에 단타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700원대 단타 자리가 있긴 한데 글쎄요. 이거는 뭐 정말 스캐핑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고 제 생각에 반등을 주고 한 번 더 반등을 주고 다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솔라 이거 공부할 때 좀 공부용으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가치 있는 종목이면 그 정도 여기서 반등을 하거든요. 700원 정도에서 어떤 정도 그래도 뭐 빠지더라도 규모 있는 반등을 이렇게 주고 빠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고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냥 쭉 밀어버리거든. 이게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솔라가 그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일목을 이렇게 뚫고 올라갔잖아요. 뚫고 올라가가지고 빠지고 나면 이게 생기거든. 이게 생기는 건 이 위에서 놀아야 다시 한번 갑니다. 그 말인 즉슨 이게 3파가 되고 4파가 되고 5파가 되려면 4파의 특징이 이 전체 절반을 되돌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버티고 있어서 뭐 행보성 파동이 등장하고 올라가야 이제 다시 연장파가 발동되면서 5파가 발동되든 연장파가 발동되든 상승이 가는 것이지, 이렇게 밀어버리면 얘는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가더라도 참고하세요. 그래서 저는 솔라라는 친구를 오히려 500원 아래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반등은 아마 최대 목표치가 700원 정도 될 텐데, 아무튼 이렇게 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여기 그룹이 생기거든. 여기 다시 뚫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또 패턴이 맞아요. 이게 조정파 패턴이거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하여튼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반대가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 같은 것도 스팀 같은 거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물리면 죽는 거라고. 사람들이 우리가 스팀도 그렇고 스팀 차라리 요것도 이런 거 노려보면 되겠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딱 요때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든 안 가든 요때 노린다고. 가고 나서 잡는 게 아니고 제발.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게 지금 거래가 여기서 다 터졌거든요. 그럼 지금 400원대 평단이 지금 몰려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잡은 사람들이 이때는 좋다고 그러겠지. 한생 개새끼. 네가 사지 말아서 안 사는 더 갔네. 500, 450원까지 갔네. 400에 450, 10%인데 이거 먹지 말라는 거야? 야, 이 강아지야, 송아지야. 이렇게 하면 욕을 하겠죠. 근데 결국 다 돌아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때 배팅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성공하는 건 몇 개를 건져 먹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요. 걔 산수잖아, 산수. 그죠? 그러니까 저런 건 저는 안 쳐다봐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요번에 이제 요걸 에이브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에이브라는 친구가 지금 갔다 왔는데, 에이브를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래가 굉장히 적은 종목이다 보니까 힘을 지금 못 내고 있거든요. 이름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깨지면 손절하기 편하잖아요. 여기서 깨지면 손절하면 돼. 여기 손절가 여기 있는데 뭐 크게 봐도 여기 있고 작게 봐도 4시간 차트로 봐도 여기 정도 손절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와서 입까지 갔다 왔다. 이게 지금 몇 프로예요? 7% 아닙니까? 거의 6%, 7%. 갔다 온 거는 이건 내가 이걸 손해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또 갈 수도 있어. 또 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 질문 하지 마세요. 몰라요.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단추를 끊어서 수익이 났다면 다시 베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계산이 항상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또 이웃 어디 갔냐? 이웃 같은 경우도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남들 다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워낙 이것도 양아치 종목이죠. 그죠? 그죠? 양아치 같은 종목에서 안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죠? 스토키스 나쁘지 않죠. 그죠? 그래야부터 뚫어주면 한번 쫙 갔다 올 거 아닙니까? 남들 다 갔다 왔는데 지 혼자 안 간다고? 그죠? 만약에 2,000원 넘어가면 팔아버리세요. 그래서 요 녀석이 항상 마지막을 장식해주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저희는 이오스 이거 다 먹어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았습니다. 이오스. 뒤에 최근에 잡은 거 말씀드리고 1500, 3월 30일. 3월 30일 이때 1500 선절. 여기. 당시 요때 잡아 요로 가자.
그죠? 최근에 한 거예요. 예전에 여기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렸고. 그쵸?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면 안 본다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오스를 BTC 시장을 조금 봅시다.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서비스 같은 거죠. 이런 것들, 이렇게 긴 영상들은 되게 좋은데, 그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안 봐주실 거예요. 다 삐졌어. 자, 차트 어때 보여? 쓰레기죠, 그죠? 쓰레기요, 쓰레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 바닥을 다 확인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 침체 매집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침체로 접어들고 침체에서 매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빠졌잖아. 이렇게 빠지죠. 사실상 이건 상표 차트예요. 상표 차트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코인 시장의 특성상 이게 거래가 이렇게 붙으면서 쭈르르 움직이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제가 25년 스타트라고 별명을 붙였죠. 이오스 25년 스타트 참고하세요. 지금은 뭐 딱히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쵸? 480 정도 요때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그치?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강하게 투자할 수 있을 때는 쌀 때요. 쌀 때. 죄송하지만 누가 옆에서 돈을 벌었다, 누가 옆에서 벌었다 이런 말 나올 때는 하시면 안 돼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야. 에코프로 BM 보고 에코프로 보고 두 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좋죠. 이게 지금 포항에 있는 회사인 걸로 같더라고요. 포항 저희 같은 고향이 포항 부모님 사시니까 좋아요. 제가 이걸 봤으면 여러분들 이거 에코프로 노려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말을 안 해줘 이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 여러분들. 이럴 때 이렇게 사야 된다니까. 이럴 때 수렴이자였다. 이거 수가 엄청 많잖아.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아래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 이게 지금 힘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세력들, 올리는 세력들 지금 많잖아. 이 세력들이야. 그 여기서 일부 팔았거든요. 요 돈까지 올리는 거라고 지금. 개미 달라붙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에코프로 마찬가지야. 여기 거래량 보세요. 이것도 알았으면 했을 거야. 여기 얘네들로 올리는 거야, 얘네들로. 여기 일부 팔았어요. 일부를 팔았는데, 여기서 샀던 걸 일부를 팔았었거든, 얘네들이. 그럼 그 차익금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뭐 3만원에서 2배 벌었잖아. 그 돈까지 올리는 거예요, 지금. 판돈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 몰라요. 지금 아직까지 뭐 추세가 좋으니까 신고점 갱신이니까 좀 날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뭐 100만원 갈 기세? 몰라요. 100만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만원 좀 멀긴 한데 80만원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가면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 이게 아무리 기세가 좋고 가치가 있어도 지금 가격이 비싼가 안 비싼가가 핵심이에요. 비싸면 결국은 떨어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모르기 좋은데 자꾸 참을 끼얹지마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뭐 재수없으면 보지마. 재수없는데 왜 봐? 안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 근데 우량주 같은 경우는 탈출할 기회를 준다. 여기서 가자 소리 내지 말라고. 아무리 그 장터가 좋아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것에 대한 징조는 지금 당장 빠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 빨간색 선은 밑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얘가 요 녀석이 이제 올라가면서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하고 조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지금은 사지는 말되 만약에 들고 계신 분 계신다면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얼마까지 가서 팔아야 돼? 이런 개념보다는 나중에 추세가 꺾이는 걸 보고 파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괜찮아 보여요.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해서 요 가격대가 요 사이에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요 사이에 오게 되면 노란불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물량을 쭉 싹 덜어내시면 됩니다. 많이 덜어내시면 돼요. 지금도 뭐 조금 정도는 덜어내셨으면 좋겠고. 이건 되게 아깝네. 이거 차트 내가 봤으면 무조건 샀을 거야. 되게 좋았네. 진짜 좋았어. 이거 과거의 모습이 그냥 미쳤어요. 많이 갔겠네요.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쵸. 이거 뚫으면 많이 갈 거다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되는 건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뭐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오늘 뭐 1시간 가까운 시간을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는 지금 뭐 지금은 안 보겠습니다. 안 보겠고 글로벌한 경기 침체 뭐 그렇게 강력하게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오긴 올 겁니다. 저는 좀 빠르고 강력하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생각보다 좀 늦게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3월 말에 단타를 쳐도 된다. 그래서 3월에는 반등을 하고 제가 벚꽃이 실 때 주가가 폭락할 거다라고 말씀을 사실 드렸었어요. 3월 달에. 그래서 벚꽃에 지는 시기가 제가 4월, 그래서 너무 벚꽃이 빨리 피길래 4월 10일 정도, 4월 중순 정도라고 제가 수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4월 중순에 대한 조정을 보면, 그리고 4월 달은 기존과 1, 2, 3월과는 다른 흐름이 나올 거다. 그래서 4월 달 내가 폭락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조정을 했어. 그래서 4월 조정이 이번에 한번 첫 번째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4월 한 13일, 저는 13일, 14일, 15, 요 때가 굉장히 지금 찝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모양으로 나오는지 그런 걸 보긴 하고 나면 적어도 6월, 늦어도 6월 정도부터는 추세가 꺾여서 아마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이번 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오히려 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애들 뭐 단타 쳐봐도 좋고,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뭐 1억이라는 돈이 있으시다면 1, 2천 정도 갖고는 한번 깨먹듯이 단타를 쳐보세요. 그 정도는 해봐도 돼. 괜찮아. 근데 이제 이런 잡스러운 애들한테 물리지 마시고요. 잡스러운 애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너무 많이 간 종목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바닥을 타고 엔진처럼 이렇게 돌린 애들 있죠. 이런 것들 도전해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에서. 코인 시장은요,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많이 가더라 만큼 많이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충분히 전달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너무 이렇게 좀 설레발 하지 마시고, 항상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